자, 이어서 급수 45번 민사특별법 되겠습니다. 특별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먼저 보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다 꼼꼼히 이제 터치를 못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여러분이 별도로 시간을 투자하셔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경고한 만큼 점수 잘 나와요. 적어도 15점 이상 차이 나요. 자, 1절 넘어가고요. 2절 대항력 보시겠습니다. 대항력 싼 걸 1번 우리 성우님 읽어주실까요? 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자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죠. 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하면 거주가 인도죠. 주민등록과 인도를 맞추면 이 길 0시부터요. 이 길 언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도요. 집주인이 이렇게 집을 매매로 팔아도 세입자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고 그냥 살 수 있죠. 이를 대항력이라고 그런다. 세주인은 뭐라고 그러죠? 양주인이죠. 세주인 집에 그냥 살 수 있다. 이 권리가 대항력.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뭐다? 주민등록과 인도. 이게 바로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라는 거다. 싼 거를 2번이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소멸한다. 말소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세입자 있는 걸로 보여요? 없는 걸로요? 없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사라져요. 대항력이요. 이게 주민등록 돼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싼 걸로 3번. 다세대 주택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 다세대나 아파트는 뭐까지요? 동호수까지 정확히 써야 돼. 안 그러면 대항력 안 줘요. 다음 다가구 주택 읽어주세요. 다가구 주택인 경우 호수는 무시하고 집원만 일치하면 족하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건데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싼 거로 4번이요. 급소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원래는 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이 주인한테 넣은 거죠. 그런데 이 집이 팔리면 매매로 팔리면 누가요? 양수인이요. 양수인이 누구지? 이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얘가 어떻게 한다? 다 승계한다. 자동 승계한다. 이렇게.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요? 세주인한테 받는다. 계속이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는 누구한테요? 세주인한테. 세주인한테 보증금 빼달라고 할 수 있다. 왜요? 자동으로 승계되니까. 자동 승계돼서. 다음 싼 거로 5번이요. 빈출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임차인이 이의 제기를 한 경우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는 승계가 되죠. 승계되는데 임차인이 뭐라고요? 승계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주인이 승계되는 걸 내가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다고 뭐 제기하면 이의 제기하면 이의 제기의 별표. 보니까 이쪽이 동네 양아치나 조폭 같아. 그럼 뭐예요? 이의 제기하면 되죠. 그럼 승계가 안 된다 이거지. 승계 안 된다. 그럼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죠? 원래 주인한테 받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주의요. 주의. 주택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원래는 승계되죠. 원래는 승계되는데 승계되지 않는 거 있어요. 승계되지 않는 거. 거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네 개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예요. 첫째, 선순위 저당권이 뭐한 후? 성립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 앞에 누가 있다는 거죠? 선순위로 은행 저당권 있죠. 저당권이 먼저 있는 집을 내가 세를 얻었다. 저당권 있는 집을. 그리고 집이 어떻게 되면 경매가 되면 이 세입자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그럼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래서 첫째는 쓰세요. 첫째는 뭐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다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을 때요. 뭐가 늦을 때? 전입신고가 늦은 때. 늦은 때는 경매로 소멸한다. 경매 시 임차권은 소멸한다. 임차권 소멸. 이걸 써주시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가요? 전입신고가 늦으면 경매로 소멸한다. 그게 쫓겨난다는 거죠. 얘는 쫓겨나는 거. 이 집에 눌러 앉을 수 없어요. 쫓겨나요. 저당권이 앞에 있고요. 전입신고가 늦으니까요. 둘째 읽어주세요. 둘째. 임차인이 중간에 낀 경우 1번 저당권, 임차권, 2번 저당권 순서. 그럼 임차권이 어디에? 중간에 있죠. 거기서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누가 돼요?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늦은 거죠. 늦은 거니까 경매로 쫓겨나요. 셋째요. 주택이 아니라 대지를 경락받은 자. 집을 사야 되는데 뭐를요? 이 집 땅을 샀죠. 땅 사면 보증금을 승계 안 해요.
넷째.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이의제기에도 승계가 안 돼. 그래, 승계 안 되는 게 몇 개? 네 개. 네 개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밑에 있는 주의죠.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첫째, 저당권보다 선수위로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아까는요, 저당권이 앞에 있었죠. 이번에는 저당권보다 뭐가요? 전입신고가 빠른 거죠. 빠르다. 그러면 나는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 경매로 안 쫓겨나요. 경매대도 안 쫓겨나요. 둘째, 중간에 낀 임차인이 1번 저당권을 대위 변제한 경우 임차인이 1번 저당권을 대위 변제하면 저당권이 없어지죠. 없어지면 이 세입자는 경매로 안 쫓겨나요. 셋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누가요? 누군가가 압류를 했죠. 압류나 가압류 들었죠.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이 매매로 팔려도요. 팔려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됩니다. 자동 승계됩니다. 가압류에다가 별세기 할게요. 가압류 사건이요. 넷째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 전부 명령을 얻은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 예,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뭐 했다? 압류를 걸었다. 누군가가. 이 할머니가 받을, 이 세입자 할머니가 보증금 1억 받을 뭐가 있어요? 1억에 대한 채권이 있죠. 1억 채권. 돈을 돌려받을 채권을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여기다 가압류나 압류를 걸었다. 가압류. 이 상태에서 집이 팔렸어요. 이렇게 집이 팔렸다. 그럼 누가요? 세주인이 이거를 다 승계한다. 보증금 1억을 세주인이 승계한다. 제3채무자 지위를 누가요? 세주인이 승계한다. 얘가 왜 제3채무자예요? 임대인이. 자, A가 돈 꿔준 거는 을이죠. 을이 꿔갔으니까 을은 뭐라고 그래요? 직접 채무자. 돈 꿔갔잖아. 내 돈 꿔갔지 1억. 1억을 꿔갔으니까 이를 뭐라고 그래요? 직접 채무자. 근데 갑은요. 갑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이 할머니한테 빼줄 뭐가 있어요? 보증금 있죠. 보증금을 빼줘야 되니까 A 입장에서 보면 꿔간 이분은 직접 채무자고 얘는 뭐죠? 제3채무자라고 한다. 얘가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위치가 되는 거예요. 제3채무자가 얘한테 보증금 줄 게 있거든. 얼마를? 1억을. 그럼 이거를 받아다가 얘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집을 어떻게 하면 팔면 어떻게 돼요? 제3채무자 지위. 제3채무자 지위라는 게 핵심이 뭐죠? 보증금 주는 거죠. 보증금 줘야 되는 이 제3채무자 지위가 누구한테요? 세주인에게 옮겨간다. 승계된다. 이쪽으로. 그래서 제3채무자 지위를 누가요? 양수인이 승계한다. 오케이. 그래서 압류나 뭐가 돼 있을 때요? 가압류된 상태. 보증금에 압류나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이 매매로 팔리면 누가요? 양수인이 다 승계해버려. 보증금을 다 떠안는다 이거죠. 꼭 암기하실게요. 굉장히 중요한 전원합의체입니다. 그리고 밑에 6번이요. 쌍가리 6번.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사건이라고 적어놓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원합의체로. 그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가 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누구한테요? 세주인한테. 세주인한테 어떻게 된다? 이게 승계된다. 이렇게. 이때 거기다 써주세요. 제3채무자 지위예요. 누구 지위? 제3채무자 지위가 자동 승계. 제3채무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된다. 별 3개. 그 다음 7번 쌍구라 7번 패스하고 쌍구라 8번 별 3개 할게요. 중간에 낀 임차인 사건. 별 3개 하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번 꼼꼼하게 보실까요? 자, 사안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돼요. 갑소유 건물에 병이 1번 저당권이죠. 누가 1번? 병이 1번 저당권. 국민은행 앞으로 1번 저당권이 설정된 거를 을이요. 을이 세를 얻었죠. 을이 임차권자. 그럼 을이 세 얻을 때 이미 누가 앞으로요? 은행 앞으로 대출 받은 거죠. 대출 돼 있는 집을 내가 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누가요? 정이요. 정 앞으로 2번 저당권이. 그리고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무가 뭐를 들어왔어요? 가압류를 들어왔어. 빚도 많어.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이 진 빚이죠. 이 집에 관련된 빚입니다. 부채다, 부채. 빚 다 빚이네. 더더군다나 보증금도 줘야 되니까 다 빚이죠, 다 빚. 자, 이때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딱 찍으시면 아주 해결이 심플하게 돼요.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냐? 1번 저당권입니다. 1번 저당권이 뭐가 돼요? 말소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권이 후순위죠. 이거 후순위. 그러면 얘는 경매를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경매를 소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기억부터 읽어드릴게요. 기억. 성훈이 부탁드립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하는 경우 선순위 저당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소멸하니까요. 이게 소멸하니까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 이 집을 경매받은 누구요? 낙찰자에게. 낙찰자가 그럼 누가요? 양수인, 세주인이죠. 양수인한테. 양수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한다 못한다. 주장할 수 없더라. 왜요? 경매로 쫓겨나니까. 거기 소멸한다죠. 소멸한다에 동그라미 하고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야 없다야. 대항할 수 있다라고 시험 나오면 틀리는 거야. 대항할 수 없다도 없다. 왜요? 쫓겨나니까. 쫓겨나. 왜? 저당권보다 뒤에 있잖아.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니까 쫓겨나지. 쫓겨나니까 낙찰자에게 임차권 네 권리 주장해 못해. 주장 못하지. 니은. 1번 저당권, 임차권, 2번 저당권, 가압류는 경매로 모두 소멸한다. 모두 소멸해요. 모두요. 그죠? 말소 기준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 모두 소멸의 동그라미요. D. 끝. 읽어주세요. 임차인 을이 배당 요구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예, 니은하고 디귿이 작년 시험 지문입니다. 그죠? 자, 을이요. 배당 요구했어요. 왜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얘보다 늦죠? 배당 요구했어요. 그럼 보증금 받아야죠.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디귿이죠. 배당 받을 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순위가 누구요? 병이 1순위죠. 왜요? 맨 앞에 있잖아.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정, 무, 이 순위죠. 이 순서로 쭉 배당이 되죠. 그때 이 집이 깡통전세요. 얘가 다 먹고 이 돈이 없어요. 돈 없으면 얘는 어떡할까요? 깡통이면 낙찰자한테 임차권 주장 하나요? 못 하나요? 못해요. 왜요? 소멸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뭐죠? 디귿이 임차인을이 배당 요구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밑에다 쓰세요. 가로하고 깡통전세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게 이쪽에서 돈 다 먹고 얘가 받을 돈이 없어요. 받을 돈 없으면 깡통전세 되죠. 그러면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더라. 쫓겨나는 거예요. 경매로 쫓겨난다. 경매로. 거꾸로요. 얘가 주장할 때는 언제죠? 얘가 살 수 있을 때는 이게 없으면 1번 저당이 없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낙찰자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다음 리을이요. 낙찰 전에 임대인의 대의 변제로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임차권은 존속한다. 바로 얘가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대의 변제하면.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변제해버리면 을은 저당권보다 앞에 있죠. 앞에 있으니까 이때는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거죠. 다음 미음. 배당 순위는 병이 을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을은 정과 무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누가요? 병이 우선이죠. 병이 1순위죠. 그 다음에 누구? 을. 그 다음에 누구? 정. 꼴찌가 누구? 무네 무. 시험 문제 뭐라고 그래요? 을이 병보다 우선한다? 뻥이다. 을이 어떻게 병보다 우선해요? 병이 우선하죠. 그 다음 정이요. 정이 을보다 우선한다? 뻥이죠. 을이 먼저죠. 을이 정보다 우선하죠. 이 문제를 시험에 낸다는 거죠. 이 간단한 거를. 오케이. 이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낀 임차인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시험 문제가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요. 밑에다 써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다. 선순위로 뭐가요?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 있는 집. 선순위 저당권 있는 집. 있는 집을 뭐 한 경우요? 임대했대. 선순위로 뭐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 있는 집을 임대했죠? 또 하나는 선순위 저당권 있는 없는? 없는 거. 선순위 저당권 있는 없는? 없는 집. 없는 집을 임대한 거. 시험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된다. 반드시. 그럼 민쪽은 선순위로 뭐가요? 저당권이 있는 거죠. 있는 집을 임대했으니까 이 세입자는 뭐죠? 대항력 있는 없는? 없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이 중간에 낀 임차인이랑 똑같죠.
얘이거나 아니면 누구를 내거든가 중간에 낀 임차인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중간에 낀 거. 중간에 낀 때 낀 놈이라고 그래요. 낀 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런 임차인은 경매를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죠. 경매 시 소멸한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저당권이 앞에 있어서 경매를 소멸하죠. 반대로 앞에 누가요? 선순위 저당권 있는 없는? 없는 집. 없는 집을 임대했다. 그러면 이 세입자는 경매를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존속한다. 경매 시 존속한다. 이게 바로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거, 얘는 대항력 없는 거. 시험은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하나다. 사례 1. 사례로 내면 이걸 내든가 아니면 사례 2. 둘 중에 하나다. 시험은 이렇게 예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이 부분 됐을 거예요. 다음 우선 변제권입니다. 3절에 있는 우선 변제권 읽어주실까요? 임차 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 주택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누구보다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죠. 뭐를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요.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의 별표. 1. 요건 읽어주세요. 1.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가 필요하다. 확정 일자 필요해요. 확정 일자. 2.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도 배당 요구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기간 만료돼야 돼요? 종료 전에요? 종료 전에도 배당금 요구할 수 있어요. 종료 전에 동그라미요. 세 번째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할 최종 시점은 배당 요구 시가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인 경락 기일까지이다. 대항력은 언제까지 살아있어야 되느냐? 요구 시간이라 뭐예요? 배당 요구의 종기요. 끝날 때까지요. 경매 끝날 때. 경매 끝날 때까지 전입신고 돼 있어야 돼요. 중간에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세 가지 기억하십니다. 세 가지. 확정일자 들어가야 되고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언제까지요? 경매 종칠 때까지. 세 가지. 효과. 1번 있고 2번 있는데 2번 읽어주실게요. 2번의 별표. 주택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과 그 다음 어디에서요? 대지요. 땅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지의 별표. 대지의 별 3개. 다음 동그라미 3번 읽어주실게요. 경매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뭐 하려고 그래요? 법원한테 수령하려면 이 세입자가요.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돼. 인도의 별표. 왜냐하면 이걸 왜 둔 거냐면 보증금을 줬어요. 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줬더니 어떤 세입자들은 악랄하게 뭐라고 그래요? 안 나가. 보증금 받았는데도 안 나가죠. 그러면 낙찰자가 들어와 못 들어오잖아요. 낭패죠. 그래서 법이 만드는 특별 규정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을 뭐 하려면 수령하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인도해야 돼. 비워줘야 돼요. 비교 읽어주세요. 비교. 임차인이 집을 경매 신청하려면 집을 비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 점이 뭐가 달라요? 위에 있는 거하고 위에는 보증금을 수령할 때요. 보증금을 탈 때는 비워줘야 되고 밑에는 경매 신청할 때.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안 비워도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패스요. 나머지 패스할게요. 다음 최우선 변제권이요. 4절에 최우선 변제권 바로 밑에만 읽어주실까요? 서울 기준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면 3,700만 원을 우선 변제받는다. 서울 기준으로 얼마죠? 1억 1천입니다. 1억 1천만 원 이하죠. 이하면 얼마까지요? 3,700만 원을 1순위 최우선 변제로 해주자.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다 별표. 근데 이 금액을 잘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대구나 부산 사람들은 이 금액 모르거든요. 왜 나 대구 사는데 이 서울에 있는 금액을 외워야 되냐고. 근데 금액을 내는 거는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출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금액을 낸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참고로 한 번. 30년 동안. 요건이요. 요건 1번 읽어주실까요? 급소,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출 것. 대항 요건이면 돼요. 뭐는요? 확정일자는 불필요해요. 별표.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을 때는 확정일자 필요하죠.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필요 없는 거예요. 효과 1번이요.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는다. 누구보다요? 선순위 은행보다 일정액이 아까 얼마였죠? 3,700이요. 3,700을 은행보다 먼저 빼는 거예요. 그래 최우선 변제권이다라고 이름 붙인 거죠. 두 번째요. 보증금 중 일정액은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포함하여 2분의 1의
금액 안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얼마까지요? 2분의 1이라는 거 별표게. 2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3번이요. 빈출, 근저당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사무실이었죠. 사무실인데 뭐래요? 주거로 용도 변경했죠. 이것도 최우선 변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밑에 있는 거 나머지 혼자 개별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5절. 5절 보실게요. 경매 신청 특례 입법 배경. 1번 읽어주세요.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위해서 반대급부에 제공을 하면 집을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못 받는 문제점이 있다. 즉 집을 빼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어지죠. 전입신고가 없어지니까. 경매에서 돈을 못 받는 거죠. 이게 맹점이었어요. 이거를 법이 해결했어요. 그게 바로 쌍거래 2번입니다. 주의, 경매 신청 특례.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 채무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경매 신청할 때 집 빼요? 안 빼도 돼요. 안 빼고도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공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뭐 할 때요? 수령하려면 보증금 수령하려면 어떻게 돼? 집을 인도해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왜요? 보증금 받아먹고도 안 나가는 악랄한 세입자 때문에. 다음 6절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1번 읽어주실게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임대차 뭐 한대요? 종료 뒤에. 종료했을 때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돈 안 나오면. 다음 쌍거래 2번이요. 효과요. 빈출 효과. 1. 임차권 등기가 경료 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이사를 가도 이미 취득한 대항 요건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사가도 임차권 등기해 놓으면 대항 요건도 우선 변제권도 상실 안 해요. 그래 뭐라고 그랬죠? 이제 임차권 등기하면 안심이라고 그랬어요. 안심. 그냥 이사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니까. 두 번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 임차 주택을 임차한 자 바보 사건은 제8조에 의해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왜요? 임차권 등기 후에 동그라미. 등기된 집에 새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 못 받아. 그래 제가 뭐라고요?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 임차권 등기된 집에 들어가면 누구? 바보. 왜?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뭐가 돼 있어? 임차권 등기돼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다고 공시한 거예요. 공시. 그래 그런 집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은 악랄한 주인이에요. 보증금 안 주기로 유명하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 보증금 안 주는 주인이야. 나 보증금 엄청 안 주는 악랄한 놈이야 라고 써 있는 거죠. 어디에? 등기부에. 거기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다음 세 번째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며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먼저 줘야 되는 거죠. 동시행 관계 아니라는 거 꼭 챙기셔야죠. 시험 많이 나왔어요. 다음 최단기 보장 1이요. 1. 기간. 주택 임대차의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연에는 2년으로 본다.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일 때 몇 년? 2년이죠. 2년. 그죠? 옆에다 비교하고 써도 비교. 상가는 1년이다. 상가는 1년. 주의요.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세입자만. 세입자만 거기다 써도 돼. 1년 주장할 수 있다. 1년. 세입자는 써보세요. 거기다 1년이나 2년 중 선택할 수 있다. 1년 주장해도 되고 2년 주장해도 됩니다. 누구만? 세입자만. 묵시갱신 읽어주실까요? 1.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몇 년? 2년이다. 2년. 상가는 몇 년? 1년. 계속해요. 2번. 2.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월 후에 발생한다. 누구만 해지를 해요? 임차인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한테만 우대하는 거죠. 우대. 세입자만 해지하는 거죠. 그럼 효력은 언제 생겨요? 석 달 뒤에. 3번이요. 임대인은 2년간 중도 해지할 수 없고 2년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그래 묵시갱신 되면 주인은 그냥 2년 동안 못 내보내는 거예요. 세입자만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최근 임대차법, 임대차 3법이라고 막 논란이 되셨던 부분이죠. 그 중에서 올해 시험에 유의미하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 바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된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할게요.